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자칫 잘못 말하면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상대에게 곧 질투가 되고 나의 단점은 곧 상대의 위안거리가 됩니다. 적당한 선을 잘 지키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의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자랑이나 내 단점을 말하더라도 영향받지 마세요.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은 대화할 때 무심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내 사생활이나 치부를 드러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 이상 나의 사생활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더 타인의 비판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사람인 이상 반드시 남들에게 말 못할 치부가 하나씩은 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술김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치부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결코 남들에게 떠벌리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치부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의 치부나 내 친구의 치부는 물론 여러 인간관계에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뱉는 말 중 하나는 바로 너만 알고 있어야 해이다.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내가 내 입을 다스리지 못했듯이 그 치부를 들은 사람 역시도 절대 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버린 치부가 알려져 곤란해지더라도 결코 남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치부를 함부로 드러낸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탓하고 스스로 반성하라. 내 입을 떠나게 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이 붙어 결국 처음에 치부를 넘어서게 되고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 두 번째,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색을 내고 어떻게든 남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끔 행동한다. 하지만 절대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남의 반응을 기대하고 바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하여 마구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선행을 빛바라게 만들고 유치하고 옹졸해 보이게끔 만드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누구의 눈에는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욕먹는 것이 바로 생색을 내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선행을 했다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더라도 그것을 결코 티내려고 하지 마라. 그저 무언가를 베풀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뿐으로 생각하라. 하지 않은 것만 못해지는 수가 있다. 세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여기저기 떠벌리지 마라.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누구나 삶 속에 저마다의 목표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어차피 목표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한 번 정한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목표를 여기저기 말하고 열심히 했어도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내 목표를 알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당하거나 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을 받기는커녕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말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개화하려는 꽃을 억지로 꺾어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즐비하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저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라.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남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부러운 감정을 들게 하고 경외심을 들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하는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라. 사람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를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자. 특히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나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는 세진다.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다. 이런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들어주며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지는 것을 보아 자랑의 좋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자랑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돈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대다수의 고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을 자랑한 사람은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반드시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은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 의가 상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여서 그 친구를 잃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돈은 바닷물과 같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서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내 인생의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5번째, 나만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하지만 이 신념과 철학은 결코 모두 일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라. 개인마다 다른 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설득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지라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6번째, 상대방이 귀 담아듣지 않을 때는 굳이 말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되고 인생의 보물 같은 조언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입이 아파가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무수히 많고 많다.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라고 얘기했다가 시큰둥한 대답에 실망한 적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이롭다. 침묵 또한 언어의 일종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예 또는 아니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은 모르는 것과 같다. 7번째, 남의 단점을 결코 발설하지 마라. 남의 안 좋은 점을 제3자에게 떠들어대며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남의 단점을 말하려거든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자의식에 금을 가게 하기에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또한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충고여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질하듯 하지 마라.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 버리는 법이다.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 험담을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줘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의 말이 맞다라는 뜻이다. 나름 우리 각자는 다 개인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험담,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8번째, 남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의 탓이다.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남을 탓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와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하라.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9번째, 나의 뛰어난 점을 자랑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몰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쉽게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물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10번째, 남에게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자랑하지 마라.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란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려 자랑이 아니게 되고 그저 초라한 말 한마디가 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주변 사람과 따뜻한 말, 긍정적인 칭찬을 나누면 된다. 운동만큼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우리가 따뜻한 말, 긍정적인 칭찬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칭찬은 내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겐 칭찬이 인색해지기 쉽다. 가깝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가깝기 때문에 칭찬보단 걱정하는 잔소리가 더 쉽게 입에서 나온다. 마음은 보통 눈빛, 표정, 자세, 단어, 말투, 행동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에게 표현된다. 그 중에 말과 관련된 것들 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통에 있어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말을 평소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것 같다.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확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수 있고 오해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우리는 그저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현인들의 말씀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하는 방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만큼이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복잡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다음은 상대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 습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어느 날 80세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어. 어제는 거실로 들어가려다가 거기에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되돌아왔지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나는 어제 부엌에 갔는데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나기를 기다리면서 냉장고를 정리했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90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그런 일이 흔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모두 오늘 아침에 이곳 공원에 올 길을 기억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아버지는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말로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하는 에너지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인생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모든 순간에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인간의 삶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강물이 여러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이 인간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새가 하늘을 날듯 마음도 자유로워야 한다. 새는 하늘을 날며 끝없는 가능성을 탐험한다. 두 번째, 경청하기.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만큼이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치 숲속의 사슴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해야 한다. 사슴은 숲속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며 우리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듣고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경청은 강물이 바위를 둘러 흐르는 것과 같다. 강물은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하며 흐른다. 우리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에서의 경청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지하수를 흡수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감사 표현하기.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 감사하는 마음은 해가 뜨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해가 하루를 밝히듯 감사는 우리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감사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바다가 강물을 품듯 감사하는 마음은 다양한 경험을 포용한다. 마음속에 감사를 품는 것은 꽃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꽃이 봄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듯 감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피어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쁨을 전달한다. 네 번째,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기. 복잡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이것은 오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촉진합니다. 말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강물이 곧장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말도 직접적인 목표로 향해야 한다. 명확한 의사표현은 꿀벌이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효율적이어야 한다. 꿀벌은 필요한 꽃만 찾아다니던 우리의 말도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다. 별은 조용하고 간결하게 빛나며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새의 노래와 같아야 한다. 다섯 번째, 비판보다는 격려하기.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이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을의 한 요양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엄청난 축구 선수였어.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공도 차지 못해. 그러자 다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멋있어 보이는 걸. 아마도 당신의 무릎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나 봐. 모든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며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희들 곁 있어서 참 행복해. 격려하는 마음은 봄비처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봄비가 꽃을 피우듯 격려는 타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성장을 촉진한다. 칭찬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준다. 해가 세상을 밝히듯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든다. 격려의 말은 새의 노래와 같아서 듣는 이에게 기쁨과 평화를 준다. 새가 노래로 숲을 즐겁게 하듯 격려하는 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칭찬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성장을 도와주고
튼튼하게 만든다. 나무가 물을 받아 자라듯 칭찬은 사람의 자신감을 키우고 발전을 돕는다. 격려는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는 것처럼 마음을 강화하고 형성한다. 강물이 바위를 다듬듯 격려는 사람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6번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억제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말하십시오. 마을 공원 벤치에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내면 모두가 두려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화를 내도 손자들이 귀여운 할아버지라고 해. 그러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잖아. 적어도 손자들이 화를 내도 귀여운 할아버지라고 여기니까. 나는 화를 내면 아내가 이제 그만 좀 해라고 하더라고. 두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자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화를 내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좋지. 화를 내도 웃음이 오니 이제는 화를 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과 같다. 강물이 꾸준히 바위를 닦아내듯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마음을 맑게 하고 이해를 높인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무가 가지를 키우는 것과 같다. 나무가 가지를 통해 성장하듯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이룬다.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봄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과 같다. 봄꽃이 겨울을 이겨내고 활짝 피듯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마음도 활짝 열린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새가 노래하는 것과 같아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새가 노래로 숲을 아름답게 하듯 건강한 감정 표현은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바다가 파도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던 우리도 감정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7번째,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십시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한다더군. 나도 하나 배워볼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요가 수업에 가보고 싶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재미있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놀랍지. 내가 스마트폰으로 요가 수업을 예약해 줄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요가 수업을 예약하면 나는 요가 수업에서 배운 걸 당신에게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배우면서 젊어지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씨앗이 흙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키우듯 호기심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키운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새가 하늘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열린 마음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험한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강물이 여러 길을 탐색하며 그르듯 우리도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노인 클럽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해. 오늘도 좋은 날이야. 아구 말이야. 그러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거울을 보며 아직도 멋지군이라고 말해.
세 번째 할아버지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내에게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야라고 말해. 물론 그 말을 하고 나면 아내가 그럼 오늘 저녁은 뭐 해라고 물어보지만 말이야. 모든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자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삶도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상호하는 것임을 간혹 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기 바쁠 때가 있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한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로 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라며 우울해하는 사람의 호전 속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기분 좋은 표정이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웃으면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우리 몸에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자는 무심코 내뱉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 그 말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지요. 앞으로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신중히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평생을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쁜 말, 좋은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긍정적인 명언을 통해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